초면님, 왜 집에서 선글라스는 끼고 지랄이세요? 수생목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운전을 할 때 선글라스를 끼면 강한 빛이 차단이 되면서 눈이 편해지죠. 그건 어떤 거냐? 수가 화를 극한다. 수가 뭐냐면 이게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초명입니다. 저희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채널의 열혈 구독자 한 분이 왜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선글라스를 껴야 하는 명리학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실은 딱 하나죠. 왜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제가 요새 선글라스를 끼고 밖을 돌아다닐 일이 좀 많거든요. 선글라스에다가 도수를 넣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눈이. 왜 편하냐? 제가 운전을 할 때 특히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면 눈이 좀 부시잖아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면 이 선글라스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눈이 조금 편해집니다. 결국에 수생목, 그리고 목생화, 그리고 수국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는 시각하고 관련이 큽니다. 목은 시력하고 관련이 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병인일주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시각 아니면 디자인, 예술, 인테리어, 조명, 화장, 무대, 배우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히틀러가 병인일주였죠. 히틀러 미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치 군복, 그 나치 휘장 같은 것도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하자라고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센스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면은 목은 시력뿐만 아니라 척추하고도 관련이 커요. 금은 뼈나 관절, 그리고 소굴격, 치아하고 관련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폐나 호흡계통이나 대장, 그리고 항문하고도 관련이 큰 오행이죠. 토오행은 위하고 관련이 크고요. 수는 수모라고 할까요? 머리카락입니다. 이쪽하고 관련이 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께서 저 턱 깎는 수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코 높이는 수술 하고 싶어요. 이라고 말을 할 때 사주를 보고 금의 오행이 많이 깨져 있잖아요. 너무 약하고.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을 녹이는 기운이 들어오거나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금의 기운이 설기가 되면 저는 뼈하고 관련된 수술을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많이 위험하거든요. 토가 예를 들어서 뭐 조토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부인과 질환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뭐 가슴 확대 수술 이런 것도 저는 권하진 않고요. 수오행이 많이 깨져 있거나 그럴 때도 생식계통하고 관련된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목이 시력하고 관련이 크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라식 그리고 라섹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목의 기운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막 깨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다고 하면 목의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와서 강하게 키워졌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목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눈 관련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토오행 같은 경우는 그 소화불량하고 관련이 크거든요. 왜? 목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목이 토를 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도 약한 토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취약해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토의 오행이 많이 약한 분들은 뭐 위절제 수술 이런 것들을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반대로 대운하고 세운에서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사주에서 수가 좀 약하게 있다. 그러면 수가 목으로 엄청나게 설기가 되겠죠. 수하고 관련이 깊은 게 잠이잖아요. 잠. 그래서 이거는 불면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금방 피곤해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행하고 어떤 신체 부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선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전을 할 때 선글라스를 끼면 강한 빛이 차단이 되면서 눈이 편해지죠. 그건 어떤 거냐? 수가 화를 극한다. 수가 뭐냐면 이게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왜? 수오행이 색깔로 검은색이죠. 그리고 화는 빛이잖아요. 빛. 수가 화를 극해주기 때문에 화의 그 강렬한 빛이 어느 정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목이 화오행으로 지나치게 설기되는 걸 막아준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목이 눈이잖아요. 예, 목생화가 되는데 수생목이 같이 되다 보니까 이 수가요 목을 생해주다 보니까
목생화가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수, 이 선글라스죠. 수가 수생목을 해주면서 목의 기운을 키워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명리학적으로 눈이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생목 그리고 목생화의 흐름은 다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국화는 여기서 간과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생목, 목생화는 떠올리는데 수국화는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수생목이 되고, 그래서 화에 강한 빛에 목이 급격하게 설기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그 강한 빛이 어느 정도 약해진다는 거죠. 제가 사주에서 화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목은 천간에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한다거나 조금 태양이 강한 나라, 제가 얼마 전에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눈이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날 밖을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명리학적으로 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제가 아까 신체 부위하고도 연결을 시켰지만 이거를 색깔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맛하고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건강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맛하고 연결을 시켰었는데요. 오늘은 이 색깔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강한 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눈이 보호가 되고 결국엔 눈이 편해지는 거죠. 하지만 명리학적으로는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수국화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눈이 편해진다. 그래서 강렬한 빛이 내리치는 여름에 밖을 돌아다니실 때는 명리학적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음과 양, 그리고 오행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명리학이 음양과 오행에 바탕을 둔 학문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석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행으로 해석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려 볼수록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음과 양은 산이나 바다,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켜 보는 게 좋고요. 오행은 제가 운전하는 중에 선글라스를 꼈다가 오늘 강의할 주제를 떠올렸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를 확장해 보시면 명리학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뭔가 재밌는 게 떠오르면요, 간단하게 카메라를 켜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모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낍시다. 끝! 초영님, 왜요? 근데 선글라스 끼면 눈이 피곤하지 않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영상으로 전달해 보는 거죠.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 찍겠다는데 왜 별로라는 거야?